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의 가이드 최입니다. 세무사 시험의 수험서는 종류만 490여 종이 있습니다. 기본서, 객관식, 요약집, 모의고사, 2차 서적, 판례집 등 수많은 수험서가 있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어떠한 수험서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공부 범위를 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수험서를 고르는 5가지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서점에서 인기 순으로 검색합니다. 두 번째는 목차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정보를 얻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다섯 번째는 나와의 궁합이 맞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해당 5가지 기준으로 수험서를 선택하게 되면 수많은 수험서 중에서 수험 목적에 맞는 적합한 수험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5가지 기준으로 수험서를 선택하면 올바른 수험서 선정은 물론 나와 맞는 수험서를 선택을 통해 수험서를 잘못 선택하여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서점에서 인기순으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서점에서는 인기순 혹은 추천순으로 책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구매하는 베스트셀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의 수험생이 공부하는 수험서 후보군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인기순 검색 이후에는 가격과 페이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격과 페이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세법 개론 수험서가 5만 원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서적이 2만 원대인 것처럼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책의 퀄리티를 의심해야 합니다.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강의를 유도하는 미끼 상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강사와 교재를 좋은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서 선정 후보군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단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차를 살펴봅니다. 목차는 저자의 생각의 흐름입니다. 전문 서적일수록 목차를 체계적으로 소개합니다. 특히 법률 과목은 공부의 시작과 끝이 목차에서 시작해서 목차로 끝날 만큼 중요합니다. 목차를 잘 정리했을 때 실질적인 효용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집중해야 할 전문 용어 정리가 되어 있고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기 기억에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집중해야 할 전문 용어를 알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 용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세무사 시험은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용어와 계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짜인 목차를 보면 수험생이 익혀야 하는 중심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차를 확인하고 공부해야 할 전문 용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위사지는 지식망 모델의 한 예입니다. 지식이 범주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수업을 준비할 때 지식망 모델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면 기억에, 인출에 용이하고 학습에도 효과적이라고 지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차를 바탕으로 지식을 체계화하여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 기억에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뇌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흡수할 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통한 학습은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미리 내용을 예측하고 실제로 학습하고 다시 목차로 돌아와 내용을 다듬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목차가 잘 짜인 수험서로 공부하게 되면 집중해야 할 전문 용어를 알 수 있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뇌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위 과정을 거쳤다면 과목별로 수험서 후보군이 추려졌을 것입니다. 이때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수험서 후기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즉, 간접 경험을 통해 나와 맞는 수험서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수험서라고 하더라도 초시생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읽기 어려운 책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용 방안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강사님 혹은 교수님 이름을 검색합니다. 하단의 게시판 중 익명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접속해서 해당 강사님 정보를 습득합니다.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수험서 이외의 강사님 혹은 교수님에 대한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한다는 점입니다. 초시생의 경우 초시생의 시선으로 추천을 하고 합격생은 합격생의 시선으로 추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합격생의 조언은 자신이 마지막에 합격했을 때의 기억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바꾸어 가면서 공부했고 학원도 여러 번 바꾼 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격생의 조언을 맹신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와의 궁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험서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수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요약서를 보면 사고가 잘 되지 않는 스타일인데 수험생들이 요약서로 공부한다고 해서 억지로 요약서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절차를 거치면 과목별로 후보군이 설정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까운 서점에서 직접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5번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앞에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수험서를 선택하는 것은 수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서 선택을 후회하고 다른 책을 구입합니다. 심지어 수험서를 바뀌었으니 다른 강의까지 들으면서 많은 시간을 중복으로 사용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험서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